어르신 여러분, 노후에는 누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할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 자식이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오랜 친구들이 있으면 힘이 되겠지?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릅니다. 배우자는 나와 함께 늙어갑니다. 나와 똑같이 힘이 빠지고 아프면 서로를 돌볼 여력이 없어져요. 때로는 내가 의지하려고 할 때 이미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결국 자기 인생과 가정이 있어요.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 부모 곁을 지켜주기란 쉽지 않죠. 친구는 더합니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사정 때문에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하나둘 곁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깨닫습니다. 아, 결국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끝까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진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그래, 결국 이게 진짜구나 하고 마음 깊이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죠. 몸이 조금 아파도 약 먹고 쉬면 금방 나아지고 밤새워 일해도 다음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작은 통증 하나가 몇 주씩 이어지고 70대가 되면 회복 속도가 확연히 느려져요. 단순히 무릎이 쑤시는 것 같아도 방치하면 관절염으로 이어지고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첫 번째 자산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건강이에요. 몸이 튼튼해야 돈도 쓸 수 있고 집도 지킬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는 74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큰 돈을 번 적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비결은 아주 단순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날씨가 춥든 덥든 빠지지 않고 공원을 걸으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예요. 지금도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목소리도 또렷해요.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은 많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복이지. 비싼 약이나 병원 치료 덕분이 아니라 꾸준히 몸을 움직인 덕분이었죠. 반대로 제 지인 중에는 은퇴하자마자 이제 좀 쉬자 하면서 운동을 완전히 끊어버린 분이 있어요.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계셨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체중이 늘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고혈압, 당뇨가 연달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행도 포기하고 친구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니 점점 집에만 머무르게 되고 삶의 활력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건 건강이에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하루에 2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운동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싱겁게 먹고 술은 줄이는 것. 단순하지만 이 습관이 노후 건강을 좌우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60대 때부터 고기를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80대가 넘으셨는데도 혈압이 정상이시고 혼자 대중교통 타고 다니며 일상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오랜 습관이 만든 건강이었죠. 그리고 잠, 수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피하고 낮에는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또 중요한 건 함께하는 건강이에요.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친구나 배우자, 동네 이웃과 함께 걷는다면 훨씬 즐겁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걷는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 효과도 커져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모여 체조를 하시는데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친구와 웃고 떠들면서 정신 건강까지 챙기고 계신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즐겁게 움직이는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생활 속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설거지할 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TV 볼 때 발목 돌리기를 하거나 양치질하면서 까치발 들기를 해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도 쌓이고 쌓이면 큰 효과가 나타나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기 어려워집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꼼꼼히 검사받고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결국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약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내 몸을 지키는 건 생활 습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10분만 걸어도 내일은 조금 더 걸을 수 있고 그게 모이면 1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큰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활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돈,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후의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자식들에게 돈 얘기를 꺼내야 할 때예요.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생활비가 부족한데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자식들도 속으로는 부담이 되고 부모는 자존심이 상하죠. 결국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서로에게 상처가 남게 됩니다. 제가 아는 68세 어머니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 90만 원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생활비를 알뜰하게 쓰면서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시거든요. 김치, 나물무침, 젓갈류. 손맛이 좋으셔서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생기죠. 합치면 110만 원 남짓이에요. 누가 보기엔 작은 돈일지 몰라도 본인은 늘 당당하세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번 돈으로 내 삶을 지켜가기 때문이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여행 가서 국수 한 그릇을 사 먹어도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건 내가 번 돈이야 이 생각이 주는 뿌듯함은 정말 특별합니다. 돈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일 때 행복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노후의 자존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찾아보면 수입을 늘릴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국가제도를 꼼꼼히 챙기고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거나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즐겨온 취미를 소득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손재주가 있으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고 글쓰기를 좋아하면 원고를 기고할 수도 있죠. 제가 만난 어떤 할아버지는 은퇴 후 택배 상자 분리하는 일을 하세요. 체력에 무리되지 않을 정도로 하루 몇 시간만 하시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생겨요. 어르신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힘들긴 하지만 내가 땀 흘려본 돈이라서 쓰는 맛이 달라. 또 어떤 할머니는 평생 배운 바느질을 살려 동네 주민들의 옷을 수선해 주세요. 한 벌에 몇천 원 정도 받지만
그 돈으로 손주 용돈을 줄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바느질해서 번 돈으로 용돈 주는 거야 이런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게 노후 경제적 자립이 주는 기쁨입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를 넘어섭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친구들과 식사도 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가고 있다는 자존감을 줘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힘, 그것이 돈의 진짜 가치예요. 반대로 돈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식에게 의지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엄마, 이번 달엔 저희도 힘들어요. 아빠, 저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결국 관계가 서먹해지죠. 또 친구 모임에 가서 밥값을 내는 게 부담되면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 관계도 끊어지고 외로움이 더 커져요. 결국 돈이 없으면 생활의 불편을 넘어 내 삶의 품격과 인간관계까지 흔들립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연금부터 점검해 보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개인연금도 고려해 볼 만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대에 시작해도 10년, 15년 모으면 제법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주택연금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연금액도 늘어나고요. 작은 부업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번역, 상담, 과외, 블로그 운영.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10년 후에는 1000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더 커지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준비에서 돈은 많으면 좋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죠.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생활비, 그리고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내 돈. 이것만 있으면 노후의 불안은 훨씬 줄어들어요.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집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의 의미가 달라져요. 젊을 때는 집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나의 생활 리듬이 만들어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출발점이 바로 집이죠. 그래서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꼭 소유해야 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편히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뜻합니다. 72세 할머니 한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뒤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세요.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좁은 집에서 사느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본인은 늘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이 집이 내게 딱 맞아? 청소도 쉽고 관리비도 적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집이 크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또 다른 분은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사세요. 크지 않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서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의 낙이라고 합니다. 발코니에 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순간이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집이란 건 화려하지 않아도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바로 진짜 집인 겁니다. 집의 중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요. 먼저 안정성입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고 친구 집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 거처가 있으면 혼자여도 불안하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으면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존엄이에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고 나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존엄을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집을 준비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해요. 첫째, 교통의 편리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어려워지니까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병원, 마트, 약국이 가까운 곳이 좋아요. 둘째, 집의 구조예요. 계단이 많거나 문턱이 높으면 나중에 불편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평평하고 이동하기 쉬운 구조가 좋습니다. 셋째, 관리비와 유지비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관리비가 너무 비싸면 부담이 되거든요. 소득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넷째, 이웃과의 관계예요.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져요. 서로 안부를 묻고 응급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사람마다 원하는 집의 모습은 달라요.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단독주택을 원하는 분도 있고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도시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분은 복지주택에서 이웃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크기나 형태가 아니라 그 공간이 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냐는 거예요. 집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돼요. 반대로 집이 불안하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작은 방 하나라도 내 거처가 안정되면 삶 전체가 지탱돼요. 요즘에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 정책도 많이 나왔어요.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전용 주택, 실버타운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급하게 집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집은 화려할 필요도 클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낮에는 햇살이 들어오고 밤에는 조용히 눈을 붙일 수 있는 곳.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 그것이 집의 진짜 가치예요. 여러분, 건강과 돈과 집,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고요. 건강하면 의료비도 덜 들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어서 소득 활동도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필요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안정된 집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쓸 수 있고 집에서 하는 부업도 가능해져요.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흔들려요.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지고 집이 불안정하면 마음도 불안해져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집중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준비하세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 달라져요. 건강관리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만 걸어도 시작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큰 투자를 못하더라도 가계부라도 써보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집도 당장 이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노후에 맞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돼요. 문턱을 낮추거나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조명을 밝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새로운 걸 배워볼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면역력도 더 좋고 치매 발병률도 낮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늘은 30분 걷기, 이번 주는 친구한테 안부 전화 한번 하기, 이런 식으로요. 큰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가 자신감을 줘요. 둘째,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나이 든다고 배우기를 멈출 이유는 없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요리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거나 악기를 배워볼 수도 있어요. 셋째,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지거든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넷째,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괜히 미리 걱정하네, 아직 젊은데 벌써 그런 걸 생각해?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급할 때 준비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모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스스로 준비하는 게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자식들도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해요.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부모가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져요. 노후 준비를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운동해 볼까? 우리 같이 요리 배워 볼까? 우리 같이 텃밭 가꿔 볼까? 이런 식으로 함께하면 훨씬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지역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건강교실, 재정관리 교육, 주거상담,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노후의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는 건 건강, 돈, 그리고 집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즐겁고, 돈이 있어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물론 소중해요. 그들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고요.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반면 건강, 돈, 집, 이 3가지는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겁니다. 내가 관리하고 준비하는 만큼 나를 보호해주는 진정한 자산이에요.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녁에 10분만 산책해 보세요. 가계부 한 줄이라도 적어 보세요. 집안에서 불편한 곳 하나만 개선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드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3가지 중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실 건가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집일까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노후 준비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나눠 주세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는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기대할 시간이에요. 제대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